자, 제목만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조. 에? 뭐 이 사람 뭐 미디어 대변인인가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자, 김현지. 국감 안 나오면 간첩설, 경기 동부연합설, 의심 거세져. 아, 그래요? 아,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간첩설? 경기 동부연합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아셨던 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군요. 간첩설과 경기 동부연합설의 의심이 더 거세지는군요. 매국신문, 매일신문이 또 국민의힘 대변인들만 초대해놓고 매국방송하고 앉았네? 자, 이런 제목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작이 된 거냐? 지금 국감에 나오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국감에 나오라 이거 아닙니까? 국민 앞에 숨겠다는 뜻 뭐 이런 얘기를 또 무슨 백지원이라는 양반이 또 짓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른 기사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만 있겠냐? 어제 제가 일부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명이 날뛰죠. 김현지는 당연히 나오고 조희대는 부르지 말아야 된다. 아주 그냥 알고리즘이나 키워드에 숟가락 올리는 정치는 여전하죠. 근데 제가 좀 이런 표현 좀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준석류의 정치인이나 혹은 이런 손수조, 백지원 딱 봐도 제 연령대로 보이는 이런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고리즘과 그 어떤 키워드에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한번 조회수나 빨아보려고 하는 어그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 또 뭐가 있냐? 이런 식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건 또 뭐야? 희대의 현지국감 TV조선이네요. 이런 식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것이 관례냐 이거를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관례냐? 그런 관례는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나갈 필요는 없죠.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운영위만 부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합의하면 당연히 나가려고 했고 안 나가려고 한 적도 없다라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나가려면 나간다, 안 나가려고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 국정감사 그 여러 상임위에서 총 6개 상임위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6개 상임위. 이러면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위만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6개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뭐냐? 결국 정쟁 유발형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가 왜 나가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런 식의 양상 있잖아요. 희대의 현지국감이라고 얘기해서 민주당은 조희대를 원하고 국민의힘은 김현지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비교 대상은 맞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희대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의혹이 뭐죠? 자, 첫 번째, 직위원 판사에 대한 그 윤리감찰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정기능을 상실한 게 정확하죠?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왜 대법원은 이딴 식으로밖에 이 판사에 대한 비위와 비리를 감찰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대법원장이 응답을 해야죠. 법원 행정처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차량 운행 일지 기록. 이거 왜 기록 안 하죠? 뭐 대법원 어디 법원에 뭐 내규라도 있다라는 겁니까? 원래 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도 원래 다 안 한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최단 시간 안에 끝내서 파기환송을 생중계한 것, 파기환송 결정을 생중계한 것, 이건 대선 개입 아니었느냐? 입법부가 캐물을 수 있죠? 저는 이건 위헌적인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법부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희대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기관의 장과 제1부속실장을 비교를 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버금가는 여러 의혹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김현지가 받고 있는 의혹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공무원이 국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국민의 요구에는 100% 응해야 한다. 고민할 필요 없이 응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증인으로 나오든 기관 증인으로 나오든 국회가 부르면 국회의 어떤 존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부르면 나와야죠. 근데 안 나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조희대에 상응하는 의혹을 김현지 실장이 받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김현지나 대법원장이나 관례상 안 나오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희대는 법사위에만 소환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김현지는 왜 6개 상임위나 불려나가야 됩니까? 무슨 뭐 대단한 비리가 있는 어떤 공직자 마냥 포장이 돼 있는데 베일에 감춰졌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 중에 김현지 씨가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함께 했기 때문에 제1부속실장 자리에까지 오른 것은 사실인데 그 외에도 행정요원을 포함하여 비서관, 행정관 등등등 언론이 잘 모르는 대통령실 공무원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베일에 쌓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 부르면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야 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되 일단 이런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사람과 묶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언론의 횡포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그 의혹의 수준과는 반비례하게끔 아니 대법원장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법사위에만 한정이 돼 있죠. 당연한 겁니다. 피감기관이니까. 근데 운영위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6개의 상임위가 김현지를 불렀다? 이러면 그냥 정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만들어진 논란이라는 거예요. 조희대 관련돼선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조희대 스스로가 대선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의혹을 키웠어요.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 일부가 이미 코트넷에 글을 썼습니다. 왜 대선에 개입했는지 조희대 당신이 스스로 결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 내부의 판사가 이미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글을 썼어요. 이건 부적합하다. 부적절했다. 유감 표명이라도 해라. 당신이 대선 기간에 개입을 해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듯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법관의 기본에 맞지 않다. 해명해라. 유감 표명해라. 하지 않죠. 직위원을 보호하고 멀쩡히 내란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치하고 자신의 차량 운행 일지 기록을 내지 않고 사법부에서 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그 영장도 사법부 스스로가
기각해버렸죠. 그런 것들을 묻기 위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인물과 김현지에게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김현지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진 논란일 뿐입니다. 이거는 제가 김현지라는 사람을 뭐 알아서 친해해서 존중해서 커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조이대만큼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베일에 감춰져 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다 받아 써주면서까지 김현지 실장에게 무슨 뭐가 있다라는 듯에 대한 뉴스, 간첩설, 경기동부 연합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해봐야 이러면 이럴수록 대통령실이 더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다. 6개 상임위 오바 중에 오바했으니 더 이상 이 요구에 응할 가치가 없어졌다. 적어도 저 같은 사람마저도 공무원이 국민이 부르면 나와야지 말이 맞냐? 라는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이 정도의 수준이면 나갈 이유가 없다. 안 나가도 뻔하다. 어차피 나가도 김현지 국감, 안 나가도 김현지 국감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속셈은 첫 번째 김현지 국감 아니면 두 번째 냉부의 국감을 만들고 싶은 것뿐이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김현지 국감 아니면 국정자원 화제와 연결시킬 냉부의 국감을 만들 그 의지 빼고는 나머진 없다. 그래서 이런 정쟁에 굳이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나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왜? 안 나가도 어차피 김현지 국감이 될 거니까. 아휴. 자,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입장은 저랑 좀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의 이재명의 잃어버린 48시간 공세 과하다. 이것도 만들어진 논란이죠. 김현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만들어진 논란이고 잃어버린 48시간 공세도 만들어진 논란이죠. 이런 공세가 민생이 아닙니다. 민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걱정해야 됩니다. 내란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직위원, 이게 바로 민생입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런다고 민생이 되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잃어버린 48시간, 이재명의 48시간 공세도 이재명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 재난 상황에서 냉장고를 부탁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봐야 민생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좀 억까 좀 그만해라, 만들어진 논란 그만해라, 과한 공세 좀 그만해라. 예. 하지만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내란 얘기 그만 우려먹어라 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뭐라고? 내란 얘기 뭐? 그만 우려먹으라고? 그만 우려먹으라고? 싫은데? 아니, 우리 김종혁 아저씨는 내란 얘기가 지겨워요? 아니 뭐 신동욱이야? 뭐야, 지겨워? 뭐가 지겨워?
우리 안 지겨운데? 이재명 정권 끝나도 내란 얘기할 건데? 내란 진압 종식될 때까지 할 건데? 안 지겨운데? 아니 청산이 안 됐잖아. 근데 꼭 이제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 가선 또 점수 까먹는 얘기를 꼭 하더라.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려먹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이 인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자 첫 번째,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안들을 제가 몇 개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참사가 벌어지면 참사를 우려먹지 말라 그래요. 꼭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세월호 그만 우려먹으라고 짓거려대다가 당신들 어떻게 됐죠? 자, 두 번째, 이태원 참사 그만 우려먹으라고 해서 가짜뉴스 얘기하다가 당신들 어떻게 됐죠? 세 번째, 내란을 그만 우려먹으라고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란은 가장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대참사입니다. 근데 참사 얘기를 우려먹는다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는 김종혁 씨 같은 분은 아직 정치할 근본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선배님이겠죠. 중앙일보에서 뭐도 하셨고 어디 JTBC에서 뭐도 하셨는데 나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참사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김종혁 같은 인간이 순한 맛이지만 자꾸 매운맛을 즐겨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김민수 같은 인간이 나오고 장동혁 같은 인간이 나오고 이제는 창원시에 있는 창원시 의원인 김민아 같은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에? 대한민국 바닥에서 참사가 벌어지면 참사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사는요, 발생하면 피해자가 있죠. 그 피해자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 국민들이 있죠. 그러면 그 국민 일반의 관점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근데 뭐만 얘기하면 껐떡하면 우려먹는데, 지겹대. 자, 세월호 참사 어느 정부에서 있었어요? 자, 이태원 참사 어느 정부에서 있었어요? 내란 어느 정부에서 있었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태원, 세월호, 내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고 참사들에 관해서 지겹다, 그만 우려먹으라고 하는 인간들은 정치할 근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에? 제가 참 제 방송이니까 얘기하지만 가족이 없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또 나오고 다시 나오고 망언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에? 이게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수준입니다. 창원 시민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창원시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를 대표한다라는 시의원이 이런 망언들을 짓거리고 다니는데 제명도 못했죠? 심지어 이태원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듣기에 2차, 3차, 4차 피해를 양산했던 이런 망언들에 대해서 그때 제명 못했죠? 창원시 의회가 국민의힘 다수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김종혁 아저씨도 내란 얘기 그만 우려먹어라. 내란 얘기 그만 우려먹어라. 그게 언제적 얘기냐 하시는데요. 이런 수준으론 뺏지 못 따라요. 평생 그런 자세로 사시든가.
내란은 아직 시작도, 진압에 대한 시작도 아직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 아직 안 끝났죠? 김건희 특검 끝났나요? 최혜병 특검 끝났습니까? 이전 정부의 비위 비리 의혹을 드러내는 것도 아직 끝이도 안 났고 이제 시작인데, 박성재 전 장관이요? 내일 모레 글피에 이제서야 영장 청구 심사합니다. 이런 자세는 나이브한 것을 넘어서 근본이 안 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뭐 나보다 한참 뭐 선배고 나이도 많겠지만,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내란에 대해서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건 세월호 지겹다, 이태원 지겹다, 뭐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한 건데요. 우리는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서는 안 됩니다. 에? 타인에 대한 삶과 관련돼서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지 않아야 되듯이, 특히 피해자가 있는 문제는 제발 네 생각이 맞다고 함부로 떠들지 말라 이거야. 특히 네가 공인이고 싶으면. 정치를 안 할 거면 상관없는데, 정치를 할 거면 SNS든 방송에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피해자가 있는 문제는 더욱 그렇다. 내란의 피해자는 누구죠? 국민이죠.